저희 아들이 이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제 개인 그 초상화도 그려줬는데 초상화는 공개하기가 조금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갈 길이 멀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입춘 이제 지났으니까 다들 대기란 일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두 환영합니다. 예,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용에 대문 앞에 붙여놨어요. 현관문 앞에. 예. 그리고 위에 알약은 대부분이 이제 태극마크라고 생각하는데 약을 의미합니다. 애들의 이제 그래서 한약 항아리를 그려봐라 했는데 한약 항아리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드라마에서 본 게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는 4학년 수준에는 약이라고 하면 이런 알약이에요. 알약. 자, 보겠습니다. 하성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조금 전달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쉬는 동안 좀 절치부심을 좀 했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좀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드릴까? 그렇게 해서 실제 제가 하는 이제 진료보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정리하고 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가 어떻게 보는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봤던 것 중에 리뷰를 하면서 봤던 것 중에 좀 놓친 부분 조금 더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어깨 무릎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저는 최근에 디스크 환자들이 좀 계속 오고 있어요. 오고 있고 소개로 아마 오시는 것 같은데 19살, 20살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지금 3명 있고 다들 경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려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철학자 니체의 사상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대충 정리를 다 했거든요. 쉬는 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동기부여 시간에 니체의 철학을 한 5번, 6번에 걸쳐서 나누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첫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관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관절은 자꾸 어느 관절의 특징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 이게 이제 우선입니다. 즉, 전통적인 한방적인 입장에서 보면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 음식상인지 칠정상인지 외감인지 노건인지 기타 등등등등 이거를 먼저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이거와 함께 여기에 이제 이런 게 눈에 보이고 하면 여기에 이제 관절로 가느냐, 허리로 가느냐, 목으로 가느냐, 팔다리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첨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방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처방을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유추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오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한열로 표현 실제로 차다, 열이 난다, 뻐근하다, 뜨끔하다, 부종, 붓는다, 근육이 긴장되어서 쥐가 나고 뒤틀린다.
그다음에 뭐 관절의 진액이 부족한 경우, 어혈 담음인 경우, 기울, 스트레스, 기혈 부족, 요 범주안에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 범주안에 있고 요거를 나누는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 요거와 상관없이도 환자분들 중에 손발이 굉장히 차갑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발에 열이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손발이 차갑다고 할 때는 단순히 따뜻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왜 지금 팔로 가는 여기에 뭐가 잘 안 가니까 그렇거든요. 소위 말하면 우리는 이제 양기라고 하는데, 양기가 왜 못 갈까? 막혔는지, 중간에 막혀서 말단으로 못 가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이제 갈 게 없어가지고 차가워진 건지,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열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차다, 열하다, 요거의 포인트가 아니고 이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봐야 돼요. 흐름을. 그 다음에 뻐근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습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습기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부위가 뜨끔뜨끔한다. 이게 기체이면서 약간 건조하다는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기체지만 욱신 뜨끔뜨끔. 그래서 기체를 풀고, 근데 그게 오래되면 예민하고 건조하다는 뜻이거든요. 환자분이 오늘도 이제 19살 청년인데 허리 디스크로 치료를 받는데, 손으로 허리를 살짝만 만지기만 하면 움찔움찔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예민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기체가 있지만 상당히 조직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약을 건조하게 쓰면 안 되거든요. 촉촉하게 하면서도 그게 조직체의 기체를 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근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게 동시에 있다라는 거, 하나만 있다는 건조하다, 윤하다, 요 어떤 편협된 사고만 벗어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붓는다. 어떤 조직체가 실제로 붓는다는 거는 그 습기가 차는 거거든요. 물이 차는 거니까 물을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뒤틀리고 이런 것들은 그 부위에 진액이 많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액을 많이 보충하면서 좀 순환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관절 자체가 실제로 붓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붓는 게 아니고 관절이 커지는 느낌. 이게 왜 그러냐면 정이 부족해가지고 관절액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뭐 양방에서는 이게 관절염이 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뒤틀리는 뻣뻣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열이 부족한 겁니다. 그 외에 맞았다든지, 담음은 뜨끔거린다 이 표현에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쓰면 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섞여서 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요거를 얼마나 잘 분류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작방을 하는 사람도 좋지만, 요거에 따라 섞어서 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자신 없는 사람들은 따뜻하고, 우리가 이제 환자를 구별한 다음에 따뜻한 약과 좀 건조한 약, 눅눅한 약과 건조한 약, 예를 들어서 사물탕과 평이산, 뭐 이런 식으로 합방을 해서 쓴다든지, 뭐 이런 어떤 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제 약재를 그냥 사물탕이 아니라 사물탕에서 당귀가 좀 어떨까? 숙지황 당귀를 쓰는 게 어떨까? 작약, 청궁은 조금 여기에 안 맞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눈이 더 띄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단계를 밟고. 자, 이거를 결국에는 이제 약 쓰는 게 여기 약재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별로 안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참 제가 너무 무책임하게 넘어갔더라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거풍습하고 소통하는 약입니다. 주로 이 약을 쓰는 약재들의 쓰는 상황은 뭐냐면, 일단 아픈데 뻐근하고 뻣뻣하고, 뭐 손발 부위 상관없이 뻐근하고 뻣뻣하고 뭔가 아프다,
묵신거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단은 그 관절이 아프다가 주 포인트입니다. 관절이 아프다가 주 포인트고, 그래서 강활, 고본, 독활 이런 거는 풍습을 보는 약이거든요. 풍습은 좀 절인 느낌도 있는데 찌뿌둥한 징교까지 이런 느낌이고요. 위령선이라는 약은 뭐 나중에 약질을 세세하게 할 때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령선은 뭐 어깨에도 쓰고 다 쓸 수 있지만 굉장히 이거는 소통력이 좋습니다. 근데 약이 자체가 많이 독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뭔가 기운이 안 가가지고 좀 막혀가지고 이 기운이 소통이 안 될 때 위령선, 오약 이런 걸 씁니다. 그 다음에 현오색은 기체했습니다. 뜨끔뜨끔할 때 목도 뜨끔뜨끔, 허리도 뜨끔뜨끔, 어깨도 뜨끔뜨끔. 이럴 때 이제 현오색이라는 약을 쓰죠. 그 다음에 모관은 목이든 허리든 좀 근육이 딱 뭉쳐있는 듯한 보통 이제 작약과 구별을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이 안 돌아간다 그럴 때에는 모관을 우선적으로 많이 떠올립니다. 그 다음 방풍이라는 약은 약 자체가 순하고 이거 자체가 근고를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비교를 한다면 강할, 독할, 고본, 진교보다 굉장히 순한 약입니다. 나물로도 해먹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약한 약이면서도 근골 쪽에 가는 약이고, 석창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소통을 시켜주는데 상당히 힘이 약합니다. 조금 시켜주죠. 그 다음에 천호, 이게 실제로 필요한데, 저린다든지 통증이 있을 때 뭔가 딱 뭉쳐가지고, 최근에 허리 디스크 환자들 보면 허리 디스크 그냥 왔으면 되는데, 물론 환자도 그게 아프다고 하지만 허리가 뒤틀려 있습니다. 습기로 인해가 뒤틀려가지고 꽉 맺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린다거나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하면 반드시 천호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후배 파야 됩니다. 후배 파가지고 이제 뚫어줘야지 오약 이런 걸로 안 됩니다. 약해가지고. 이거는 순하게 하는 약입니다. 남성도 천호와 남성이 짝이 돼가지고 뭔가 자꾸 그 조직 그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가 붓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남성 같은 걸 반화 대신에 쓸 수도 있고, 해동피라는 약도 굉장히 순한 약입니다. 어깨 같은 데 많이 쓰는데 이런 약들은 좀 저리다 뻐근하다 강활, 독활과 비슷하게 순하게 그냥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정갈은 통증 같은 걸 확실히 잘 보죠. 많이 쓰면 안 되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관절이라든지 이 조직들이 표입니다. 부위가 표부위입니다. 표부위에 순환을 도와줘야 되겠죠. 기혈순환과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계지, 마황, 세신 이런 조합이 중요합니다. 이 감별도 다 해야 되지만 그러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최근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는 쌍화탕 변방의 어떤 약재들이 많이 쓰였다고 하면 그때는 주로 이제 농사일을 짓고 아니면 노동을 하고 굉장히 과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과로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먹는 게 많고 활동이 적다 보니까 찌꺼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찌꺼기를 우리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배출을 못 시킵니다. 그런 찌꺼기들이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의인, 창출, 택사, 목통, 방기 이런 약들이 결국엔 상당히 최근 들어서는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 거기에 하나 더 하면 복령까지 관절마다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실제로 열감이 있다. 열감이 있다고 할 때는 청열약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요즘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는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관절 힘줄들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다 보니까 실제 근육, 관절, 힘줄 이런 데가 손상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치료하는 상기생, 두충, 속단, 노화피 같이 이런 실제 그런
힘줄을 보는 그런 약들이고, 결국에는 이 부자는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릴 텐데, 제가 이 한번 부자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부자 중독도 걸려봤었고, 그래서 진짜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한번 마음 잡고 한인쉼터에 부자 얘기를 한번 쓸까 싶기도 해요. 학술적인 용어 말고 부자가 여러분들 저는 이제 과감하게 저한테부터 시작해서 많이 쓰는 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약에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지황부터 대황 뭐 오만 거에 다 부자를 쓸 수 있습니다. 조절하면 되거든요. 네. 그만큼 부자는 상당히 단순하게 온양의 어떤 의미를 넘어서는 약입니다. 회양에 굉장히 중요한 약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국에는 이 근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과로를 하거나 하게 되면 늘어집니다. 늘어지기 때문에 이 환기라는 약도 의외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허하다고만 하지만 이 조직이 자꾸 풀어져요. 기운이 자꾸 지치면서. 그러면 피부도 어떠냐면 힘줄이 탱탱한 이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탄력이 떨어지면서 만져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힘없고 허여물근하니 힘없고 축축 처지는 물컹물컹한 이게 습기면서도 이게 탄탄하게 성을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상당히 또 중요한 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진액을 보충하는 약들을 제가 이렇게 작약이 꼭 진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여기 제가 넣었습니다. 토사자, 구기자, 당기, 숙주황, 파극, 하수오, 작약 등등 이런 것들은 실제 관절에 또 이제 영양분을 넣어야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약재로 뽑는다면 또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도 물론 많이 썼습니다만 요즘 과거에는 노동을 통해서 아니면 섹스 이런 어떤 욕망을 통해 가지고 정열을 소모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정신을 자꾸 이제 스마트폰을 하든지 휴대폰을 하든지 아니면 잠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든지 해가지고 실제 정열 소모가 많습니다. 그 다음 정열이라는 게 또 운동을 통해서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잘 또 돌려주면 또 잘 만들어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점점 장하는 힘이 약해져요. 과거의 사람들은 많이 해가지고 뭐든 노력이든 뭐든 많이 해가지고 약해졌다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약해. 그냥 사람이 약해요. 그래서 또 쓸 일이 많습니다. 요 두 가지가 교묘하게 반대되는 약인 것 같지만 굉장히 믹싱을 굉장히 요하는 아주 중요한 약재의 조합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 3초 작용을 보면 인삼, 사삼, 기운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중초를 본다든지 사인바나, 향부자, 그 다음에 기체를 본다든지 목향, 빌랑, 똥을 빼든지 지실, 시오 등등의 이런 약재들이 이제 또 현재는 또 많이 쓰이는 약재죠. 그래서 요 중에 제가 뽑는다면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약재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거풍습, 소통하는 약재는 실제 거기 관절에 작용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절에 작용하는 약들도 좀 같이 믹싱해서 하면 좀 그럴듯한 처방이 요즘 현대인에 맞는 그런 처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행비가 안 했거든요. 행비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결국에는 비증들이 나오는데요. 행비는 풍비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관절이 아프다. 그래서 다발성 관절염이라든지 근육통의 일종입니다. 주약은 결국 이게 남성입니다. 남성. 여러분들 우담남성 있으시면 우담남성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뭐 하고 있냐면 약재들 제가 하나씩 하잖아요. 이 약재들을 실제 먹어보고 그거를 촬영하고 먹어보고 그거를 이제 같이 약재를 할 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거래하는 제약회사들마다 지금 뭐 당귀라면 당귀,
육종령이라면 육종령 감별을 해가지고 구별을 해서 각 그 약재마다의 그 감별, 그래서 어떤 거를 좀 추천해주는 그런 거를 좀 같이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 해보면 남성은 확실히 그 우담 남성이 순합니다. 맛이 순합니다. 요거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관절염의 과거에 유명하다고 하는 처방들 보면 소경 활혈탕, 소풍 활혈탕 이런 것들인데 자기가 당귀에다가 결국 들어가는 게 강활, 백지, 그 다음에 뭐 진액을 보충하는 이런 약들과 함께 위령선, 당귀, 창출, 결국 이런 남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정혈을 보충하고 진액, 정과 혈을 보충하면서 이 풍습을 어떻게든 없애는 관점으로 이제 관절염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에 보면 뭐 방풍, 계지 방풍 강활, 백지, 거풍수바는 약재들이죠. 그 다음 습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혈을 보충하면서도 숙지왕 당귀, 숙지왕 작약, 청궁 이렇게 해서 의미가 비슷합니다. 뭐 제가 여기 유명하다고 해서 뽑아왔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뭐 작약이 한돈 반 한돈 이거는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조절하면 되는 거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물론 약은 달라집니다. 작약을 한돈 반하고 작약 한돈의 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네. 자, 전신관절 뭐 여기에도 보면 결국 똑같아요. 강활, 마황, 독활 이런 거풍수반은 약재들과 함께 이제 확실히 찬기운이 있으면 더 조이기 때문에 아프거든요. 마황 같은 걸 쓰면서 위령선, 그 다음에 이 조이다 보면은 여기에 습기가 꽉 차거든요. 그래서 방기, 창출, 택사, 백출, 뭐 이런 것들 약재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약재들과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의미 없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비는 항상 일정한 부위가 무겁고 뻐근하고 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환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확실히 이제 약이 달라지는 게 의인, 향부자도 약이 건조한 편입니다. 건조한 편이고 그 다음에 강알, 창출, 진피, 복령, 세신 뭐 이런 게 들어가죠. 독활, 진교 거기에다 뭐 보혈하는 약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의문이 있어요. 습비가 있는데 즉 습을 말려야 되는데 또 약재를 진액을 보충하는 숙지왕, 당귀 뭐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같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유명한 약이라고 해서 제가 또 가져와 봤어요. 약재들을 보면 의인, 무릎의 의인 중요합니다. 용안육 석도는 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도 왜 이렇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기혈을 보충하는 약재들도 들어가죠. 황기 없냐? 황기가 다야? 그 다음 어혈보는 울금이라든지 어혈보는 뭐 어혈 뭐 당귀, 작약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을 실제로 좀 봐야 되니까 산약, 하수. 산약은 여러분들 실제로 관절 자체를 잘 보는 약은 아니에요. 의미는 그쪽으로 수렴을 시키는 의미는 있는데 비위에 좀 더 가까운 약이고 비신에 가까운 약이고 관절을 보려면 실제로 구기자 같은 게 더 좋습니다. 하수는 있고 뒤에 보면 이제 그래서 구척, 골세보 이런 약들은 이제 전부 다 정에 가는 뼈에 가는 약이긴 하지만 건조한 약들입니다. 파고지. 그래서 이런 약들은 삽제에 가깝습니다. 삽제. 골세보는 제가 거의 안 써봐가지고 요거는 보류. 파고지 같은 건 삽제에 가까워요. 삽제. 너무 건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조한 거는 백출이라든지 의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민도 삽제.
삽질을 좀 여기 처방에 쓰네요. 그 다음에 천마는 사실 좀 왜 들어가는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의문.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재생하고 그런 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금은하를 섞돈 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은하 이제 많이 쓰시는 분은 많이 씁니다. 목에 염증이라든지 귀의 염증이라든지 피부의 염증 다 좋습니다. 금은하 여러분들 먹어보시면 알지만 순하고 참 부드러운 약이에요. 그 다음에 꽃이에요. 꽃.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 잘 안 납니다. 차라리 그게 염증이 많다면 고삼, 황백 뭐 이런 게 좋지 금은하 이게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약재를 조금 더 잘 알게 되면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나부는 좀 쓸 때가 있죠. 뭐 그런다고 이게 틀렸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금은하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 환기를 쓰면서 방풍, 백지, 위령서, 거풍습 하는 약재죠. 조각자는 이제 각 관절을 좀 통해주는 천상갑은 요즘 없습니다. 요즘 없고 어혈을 풀고 어혈을 풀고 하는 약입니다. 당귀 같은 걸로 같이 보혈도 하고 부박 이런 거는 중초를 좀 보는 약이네요. 천하부는 여러분들 다음에 언제 하겠지만 상당히 재미난 약입니다. 다음에 자, 뭐 그래서 대동소이합니다. 앞에 있는 약재 처방인데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 비슷합니다. 넘어가고 유주성인데 여기 전부 다 습기 보는 약, 습기체 보는 약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거풍수반은 백지, 독활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있냐? 넘어갑시다. 이거 넘어가고 이제 석곡의 처방들 중에도 보면 각 관절의 비증 이런 거 보면 습기를 보면서 관절들을 보고 결국에는 석곡은 천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어요. 이런 걸 확실하게 그냥 자잘하게 통하지 마라. 확실하게 통해라. 통하려면 뭐 그런 주의죠. 좋습니다. 천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절의 습기를 보는 약재와 함께 관절의 정혈을 보는 약재들이 같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양기를 보고 소통시키는 습기를 보고 염증도 좀 보고 중초도 보고 뭐 이런 약재도 이거는 상당히 처방이 각 어떤 그 의미에 따라 이건 처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걸로 시간을 끌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거 조금 리뷰를 좀 더 할게요. 제가 안 한 게 좀 있어가지고 허리의 특징 기둥이다 말씀을 드렸고 신과 관련이 많다. 허증이 꽤 많다. 그 다음 허리에는 의외로 습기가 잘 생긴다. 그리고 잘 보시면 똥 오줌과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환자분들 똥 오줌과 연관이 많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 약재를 구별하는 과로로 근육이 허해졌을 때 이런 약재를 쓴다고 했고 습담, 기체, 어혈로 인해 가지고 오약, 현오색, 의인 상당히 중요하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 허리는 허증이기 때문에 이런 신허를 보호하는 약재들이 또 중요하다. 그 다음 허리는 또 신이 허해지면 결국 차가워지거든요. 따뜻하게 하는 약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허리에 습기를 보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약재도 중요하다. 다 섞어 쓰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 중에 뭐 뺄 거 빼고 도사자스나 구기자스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호의 차이죠. 네, 비슷합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절대 겁먹지 마시고 어이구 선생님은 저는 육중용 썼는데 자기는 하수 써서 어떻게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비슷합니다. 조금의 이제 구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신허유통 처방을 하나 했는데 요즘 환자들은 그렇게 순수하게 허하기만 한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까 앞에 설명했던 그런 약재들을 적절하게 가미하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오적산 같은, 이게 결국에는 그런 약인데, 여기에 조금 정혈을 보하는 하수오 구기자, 뭐 이런 약재들을 같이 좀 더 첨가하는 게 오히려 더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협착증 처방을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보하는 약재보다는 좀 어혈과 뭐 이런 것들을 소통시키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약재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협착증 보면 허한 게 많습니다. 허한 거를 위주로만 보지 말라는 뜻이지, 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거에다가 요즘 환자들은 조금 뭐 파극이라든지 구기자라든지 정혈을 보충한 육종룡이라든지 같이 좀 더 쓰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 처방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지난 시간에 논문 리뷰한 거 잠깐 조금 보면 야간통에 사물탄 가감방도 괜찮았다는 얘기가 있고, 치매, 간 정격, 승격, 그 다음에 신정격, 3초 정격, 3초 승격, 즉 간, 신, 3초, 담, 요게 많이 쓰이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방광이 여기 빠졌는데 사암침으로는 그런 쪽의 처방들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애용하는 그런 혈자리들이고요. 오령산 같이 습기를 이뇨시키는 약재와 함께 염증을 보는 그런 약재를 같이 해도 잘 되더라, 이런 얘기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감수 얘기했죠. 이거 한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좀 체격이 좋으신 분이 갑자기 뭐 소위 말하면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든지 이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 이 감수를, 지난 시간 여기에 감수 공화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감수 복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대추와 함께 3.75g을 준비해 가지고 아침에 공복에 먹어라, 하루에 한 번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냥 일반적인 허리 아픈 환자는 안 되고요. 뭐 소위 말하면 넘어가는 환자들, 기어오는 환자들이 있죠. 완전히 뭐 그런 환자들한테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은 결국 장요근 얘기입니다. 장요근. 협착증에 장요근이 상당히 중요하다. 장요근이 약해진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요근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건 앞쪽에서 AS, IS 옆으로 2cm 밑으로 쭉 찔러서 넣어라, 이렇게 했고, 제 같은 경우에는 횡돌기 요 사이에 엎드려가지고 횡돌기 사이에 여기에 넣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중앙부에서 약 3.5cm에서 4cm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여기 극간인데 극돌기 사이에 여기 만지면 여기 조금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쑥 집어넣으면 쑥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침 많이 쓰지만 침 쓰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거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결국 이제 허리가 아픈 환자가 왔습니다. 이제 뭐 침 치료도 하지만 침 치료를 하기 전에 침도 결국에는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침만으로 하더라도 사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접근이 되는데,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제 핵심은 뭐냐면 허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문진을 하고 압진을 하고 다 검사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뭉쳤다는 뜻이야, 너무 많이 썼다는 뜻이야,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너무 기운이 뭉쳐가지고 긴장이 됐다는 뜻이야, 막힌 거야, 아니면은
너무 많이 써서 부어진 거야. 요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이제 조금 뭐 절이거나 하면 조금 더 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원장님 어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난 다음에 자고 일어나니까 허리가 안 좋네요. 허리를 많이 쓰고 난 다음에 안 좋다. 많이 썼어요. 제가 허리 근육이에요. 일을 막 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기운을 많이 쓰면 어때요? 소모가 되면서 허덕허덕하죠. 그쪽에 조직이 허덕허덕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을 통해 가지고 편안하게 쉬어줘야 되는데 또 이제 밤에 일찍 안 자고 좀 늦게 술 한잔 먹고 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로 이 허리가 잘 못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싹 모여가지고 저녁에 잠에서 싹 기운이 딱 모여가지고 깨끗하게 새 것으로 딱 이렇게 단단하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이게 뭔가 느슨해지면서 완전히 수렴이 안 되고 느슨해지면서 조직이 순환이 안 되니까 습기가 찹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렴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찌꺼기를 조금 없애줘야 되겠네.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에 반면에 어떤 경우는 뭐 무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갑자기 아픈데요? 그래요? 평소에 무슨 생활 하십니까? 뭐 그냥 오래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기에 허리에 갑자기 뭐가 뜨끔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 하다가 갑자기 기운이 콱 이렇게 됐구나. 맺혔구나. 이거는 기운을 빨리 소통시켜야 되겠네. 뚫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환자의 말을 가지고 이제 파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정답만을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리 무리한 일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죠. 환자는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엔 없대요. 그런데 이제 코치코치 캐물어 보면 네, 그냥 뭐 하루에 노가다 뭐 하루에 뭐 하는 거 그건 기본인데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자세하게 질문을 해보든 꼼꼼하게 질문을 해보든지 아니면은 관형찰색, 눈빛, 안색, 목소리 이런 걸로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파악해야지 환자의 말로 소화 잘 됩니까? 예, 잘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환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얘기하지 정답을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렇다 했는데 왜 안 되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가져왔는데 무리한 이후에 아프다. 단단한 것이 풀어졌으니 모아주자.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프다. 기운이 뭉쳤으니 풀어주자. 뻐근하다. 습기도 있다. 찌릿찌릿하다. 너무 예민하니까 촉촉하게 해줘야 되겠다. 욱신욱신한다. 혈열이 있으니 함께 봐주자.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건데요. 이게 허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치료에도 결국에는 그래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문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합니다만 설문지를 절대 정답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허리는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경추는 움직임이 많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층도 별로 없고 건조해지기 쉬운 곳입니다. 경락으로 보면 장기라든지 경락으로 보면 간담과 연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초기에는 습기가 의외로 이게 습담과 초기에는 연관이 많아요. 습기에서 기체가 잘 생기는데 나중에 자꾸 짜증내고 이러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혈허해집니다. 자꾸 짜증내고 으이씨 아파 자꾸 이런 성격 이런 사람들 저같이 욱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아픕니다. 한강증은 습기가 많다 그런 얘기 해드렸고 제가 이제 제가 쓰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런 걸로 한강증을 많이 봐준다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가감이 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별해 보면 습담이 많다 보니까 초기에는
습담을 보는 반화, 강할, 독할, 오약 이런 것들, 의인 이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초와 함께 있으면은 창출, 향부작 이런 것도 중요하고, 강황은 사실은 습담을 보는 건 아닙니다. 어혈을 보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왜 넣었냐면 하기작용이 있어요. 업계를 할 때 하겠지만 하기작용이 있습니다. 하기작용이 있다 보니까 기운이 약간 상nhập 되는 그런 경우에 잘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흔히 잘 생기죠. 칠정으로 인해서 자꾸 짜증내고 이러다 보면 작약과 당기, 숙주랑 같은 혈을 보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이라는 게 자꾸 이제 체표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생각외로 이 찬기운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찬기운에 의해서 뭐 안 좋다고 하면 마왕, 계지 같은 걸 쓰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허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중초가 문제가 되면서 상하가 분리되어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허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경우에 기운이 자꾸 지치면서 기운이 못 올라가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말하는 게 힘이 없고 이런 경우에 이럴 때는 기혈을 봐야 됩니다. 이런 거와 함께 남성천호를 쓰면 좋다. 이런 것도 디스크에 응용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목 디스크 지난번에 얘기할 때 목만 아프지가 않다. 어깨 상지의 모든 질환을 의심해보라. 그때의 경우에 디스크를 의심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연관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처방들이 기존에 많이 쓰는 게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 보면 어혈을 보는 게 의외로 많아요. 단삼, 홍화, 지룡 뭐 이런 것들, 또 중국 처방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거풍습하는 그런 약재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거풍습하는 약재들이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알, 방풍, 해동피, 창출, 향부자, 반화, 후박. 그러니까 여기는 초기에 이제 많이 활동 안 하고 먹는 거 많이 먹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목 디스크 온 좀 습기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약재 요즘에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목 접근법, 허리 접근법 쓰고 나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허리에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요 앞 위에 내용은 똑같고요. 왜 어떻게 하다가 그래 됐느냐. 목은 생각외로 목 아프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프세요?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아파요. 짜증냅니다. 짜증, 혈허, 유하다 뭐 이런 거를, 울기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짜증냅니다. 그냥 아프다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거는 좀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는 절대 과식했다 얘기 안 합니다. 자, 네. 찌꺼기 많을 때는 찌꺼기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너무 뻣뻣하고 이렇다. 일단 촉촉하게 욱신거린다, 혈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논문에 조금 더 포인트를 제가 색칠을 좀 했는데요. 디스크에는 보면 프로트루전이 제일 많다. 팽륜 뭐 이런 거죠. 벌징이 팽륜인가? 아무튼 좀 더 튀어나오고, 익스트루전은 터진 거, 흘러내린 거. 그 다음에 이제 목 디스크는 C4, 5, 6, 7 여기에 분절에 많다. 여기입니다. 4, 5, 6, 7 여기에 포인트를 주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 디스크, 목 통증만 있는 것보다는 손까지 내려오는 게 많다. 88%. 그 다음에 흉추 후만도 많다. 목 디스크는 흉추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은 안면 통증, 비정형 안면 통증도 목에서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약침을 쓰는 경우인데, 디스크 환자들 허리나 요추에 대용량으로 저 많이 씁니다. 이거 후관절 부위에 씁니다. 후관절 부위에 쓰고, 자입 깊이는 요추 4cm, 경추 2cm. 한 번에 6cm 넣고, 저는 10cc도 넣고 합니다. 어디에 놓느냐?
중앙에서부터 외측 2cm. 아시겠죠? 외측 2cm. 그 다음에 우울한 경우도 목은 많다. 우울해지면 자꾸 굽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경추 자가운동 설명드리고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리뷰가 46분 걸렸네요. 큰일 났다. 자, 어깨 통증. 자, 어깨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움직임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목이 더 많나? 근데 이제 여기 활동 범위가 넓죠. 목은 180도가 최대잖아요. 어깨는 360도입니다. 더 되지 뭐. 그래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열해지기 쉽다. 상당히 활동이 많기 때문에 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는 뭐 어깨 뜨끔하거나 하는 그런 기체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힘줄이 끊어지고 뭐 그런 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기체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조로 자꾸 갑니다. 그 다음에 어깨는 생각외로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혈, 차다. 그런 경우가 많고, 어혈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약을 많이 쓰냐면 강황을 많이 쓰고, 조해지고 뭐 혈이 부족해지니까 이 사물탕 재료가 상당히 많이 쓰이면서도 의외로 보정하는 약들이 생각외로 많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잔챙이들, 이런 잔챙이들이 이제 가가지고 작용을 좀 합니다. 이게 이제 어깨의 통증이에요. 자, 그래서 청강의감에 보면 양화 이사탕이라는 처방에 보면 결국에는 이제 사물탕에다가 만화귤피, 복령, 길경, 지각, 게지, 백지, 감초, 사물탕에 뭐 이런 기체들을 좀 보는 이런 약재들이 어깨의 기본약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 어깨 특징이 그렇습니다. 특징이.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이제 소개된 거를 보니까, 어깨 통증에 여기에 보면 결국에 어혈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단삼, 계열등, 뭐 생지황도 그렇고요. 당귀도 얘를 보는 약이죠. 그 다음에 청궁, 거기에다가 이제 풍습을 보는 약재들과 함께 통증 보는 약재들, 그런 약재들이 주로 보혈과 풍습을 보는 약재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통추어탕이라는 데도 보면 계열등, 진교, 지룡, 청궁, 도인, 홍화, 여기에다가 강활, 몰약, 당귀, 향부자, 우술, 작약, 오령지, 감초,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만 알면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어깨는 생각외로 또 기운이 많이 지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환기계지, 오물탕, 이 실제 상한론에 나오는 처방은 아닌데요. 그걸 응용한 이런 약재들도 의외로 많이 기혈이 허할 때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당귀, 계열등, 계열등 공부를 제가 좀 해야 되겠네. 상당히 많이 쓴다 그죠? 계열등, 여기도 보면 당귀, 숙지황, 생지황 이런 거와 함께 계열등, 강황, 작약, 단삼 이런 게 들어갑니다. 개원육은 원육인지 육개인지 아마 육개겠죠? 환기계지, 결국에는 보혈과 뭐 어혈, 그 다음 기운도 좀 보충하는 결국 그런 약재들로 주로 이제 많이 쓰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50견 환자들이 주로 오죠. 50견 환자들. 여러분들 약을 물론 이제 약 고라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도 뭐 절대로 강권하는 편이 아닙니다. 제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침치료를 하다가 이제 안 되면은 권하기는 하는데요. 같이 쓰면 확실히 좋습니다. 50견은 뭡니까? 관절의 진액이 완전히 말라서 굳어버린 거죠. 제가 안에 뭐 50견 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 정혈에 진액을 보충하는, 그래서 이게 양진안치에 나오는 처방인데요. 산수유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산수유, 산약, 신과 관련된 그런 약재와 함께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 개념, 거기에 어혈 보는 뭐 앞에 설명했던 거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약재들이 좀 더 들어가는데 요 대신에 뭐 구기자 들어가도 되고요. 육종용 들어가도 되고요.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원식 선생님은 활맹모가주 모든 관절에 활맹모가주 여기 보면 전부 다 풍습 보는 약재들입니다. 풍습 보는 약에다가 어혈 보는 약재들, 혈 보는 약재들 같이 해놓은 건데 거기에다가 50견에는 계지 창출 봐서 너무 많이 어깨에는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건조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산수유, 산약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창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오약, 갈근, 당기청궁, 승마 앞에 보면 방풍, 뭐 현계 이런 게 들어갑니다. 현계 굳이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계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신을 보는 관절을 보는 그런 약재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산수유 진통탕이랑 의미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좀 계지라는 거나 갈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들어가니까 조금 더 의미가 좀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석곡 처방을 보면 50견에 50견이 아니고 견통에 해동피 뻐근해가지고 아픈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호남성을 쓴 거 보면 이게 이제 오래되면서도 계속 이 부위가 뻐근한 거예요. 뻐근한 습기가 꽉 껴가지고 습기가 꽉 껴가지고 그런 거를 소통시키는 약재입니다. 서경탕 그래 강황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석곡도 이규준 선생도 강황 많이 썼습니다. 고3은 그 부위가 관절 부위가 확실히 열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열감이 있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약재들을 같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논문을 보면 금출도담탕을 투여해서 충돌 증후군 환자를 봤는데 금출도담탕은 반화, 창출, 남성, 매가, 백계자, 백출, 산사유, 위령선, 접봉용, 지각, 진피, 향부작, 감초, 황금, 감초, 강활. 즉 이제 습기를 보면서 풍습을 보는 약재들이죠.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여기 전부 다 소통시킵니다. 소통. 그러니까 이제 이 어깨 많이 안 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뭐 무리한 다음에 아픈 거예요. 찌꺼기들이 많아서 그렇거든. 청소를 하는 겁니다. 청소. 50견에 이래 썼다가는 작살납니다.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침 많이 쓰죠. 그래서 외전, 굴곡, 신전, 내회전, 외회전 하는 근육들이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 다 맞는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극상근, 삼각근, 견갑근은, 전거근, 승모근이 외전하고 굴곡, 외전은 옆으로죠. 굴곡은 앞으로입니다. 전부 삼각근, 승모근, 전거근. 신정은 뒤로 하는 거죠. 후부 삼각근, 소원근, 광배근, 대원근, 능형근. 소원근이 신정근인가? 소원근이 대원근이 신정근인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내회전. 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쓰시는 분들이 쓰실 것 같아서 제가 긁어왔습니다. 저는 요거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결국에는 이제 침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깨에, 저도 뭐 100%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포인트 집어 드릴게요. 어깨 하면 뭐 물론 이제 일반적인 데는 아픈 데 놓으면 잘 됩니다만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기본적으로 어깨를 봐야 될 게 이 부분, 목 부분 잘 보셔야 되고요. 요 앞에 여기 집안 사각근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요런 데 좋습니다. 여기 뭐 대원근까지 가도 되고요. 의외로 여기 특히 이제 앞쪽이 아프다. 여기 어깨 앞쪽이 아프다. 전방활주라고 하는데 요런데 의외로 여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견갑하근을 여기서 침 놓거든요. 여기 쭉 밑으로 해가지고 이 견갑하근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견봉 주변에 여기 다다다다다 중요합니다. 근육으로 따지면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건드려 주시면은 일반적인 어깨에는 상당히 그래도 침 맞고 나면 좀 시원하다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각 그거마다 구별을 하긴 해야 됩니다. 뭐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부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신바로 약침과 함께 한방 치료했던 그 관절 와순, 보통 야구 선수들이 와순 때문에 파열로 오시는 경우들이 뉴스에 나는 경우가 있죠. 이때 가미석영탕이라든지 청파전은 보면 다 몇 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경종옥도 아마 이분은 생리불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 관절 그 와순에 쓰는 그런 처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침도에 관련된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침도를 여기 쭉 적어놨는데 제가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결국에는 요런 부위에 많이 쓴다. 근데 제가 침 많이 놓는 부위입니다. 여기 좀 더 보고. 침도 뭐 저는 쓰진 않습니다만 침도 많이 한다는 침도를 꼭 해도 되고요. 요런 데 침 놔도 됩니다. 그 다음에 frozen 숄더에 보면 특이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원의와 근의 병용 치료군인 B군이 근위 치료군인 A군보다 페인 수치가 더 크게 감소했다. 즉 원위와 근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가 훨씬 낫더라. 훨씬 낫더라. 근위. 그렇죠. 아픈 데만 침 놓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자, 그 다음에 의외로 어깨를 이제 어혈로 많이 생각하는데 50견 이제 보면 어혈로 변증할 수 있는 게 좀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 실제 어혈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전반적인 통증이라든지 운동 시의 통증과 어혈 점수의 상관관계는 모두 매우 낮았다. 즉 어깨가 아픈 50견은 어혈과는 연관이 있는데 통증이 더 많다. 이런 걸로 어혈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 아프다. 이게 이제 어혈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아픈 것도 어혈과는 큰 점수가 좀 없었다. 이런 게 있고 능동외 회전 변화 범위는 어혈 점수와는 낮지만 팔이 옆으로 잘 안 올라가는 거 이거는 또 어혈하고는 이제 상관은 좀 낮지만 그래도 유의성은 있었다. 이런 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깨 충돌 증후군에 침 보면 대장승격 유명하죠. 어깨에 대장승격과 아시열 치료를 같이 한 경우고 처방은 오적선 가미를 썼고 석영탕 가미 게 있고 그 다음에 약침은 견우, 결뇨, 노수, 극상근 이런 부위에 봉침을 놨다. 견우, 결뇨한 거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찾아봤더니 평소 침 놓는 곳입니다. 자, 제가 침 놓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나요법, 어깨 추나 받는 분은 잘 없습니다만 여기 소개시켜 드린 거 보면 견인법 땡겨라. 앉아서 땡기고 자위, 누워서 땡기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땡기고 땡겨라. 땡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땡겨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좀 하다가 요즘 안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 강 안으로 약침을 놓는 겁니다. 혹시나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견봉 앞쪽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뒤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앞쪽으로는 좀 여기 신경도 있고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추고요. 뒤쪽으로 해서 견봉 후방 각 1cm 하방으로 오구돌기를 향해서 앞에 있는 오구돌기를 향해서 찌릅니다. 그 상한 골두에 닿은 후에 살짝 바늘을 뺀 뒤에 저항감이 없을 때 봉약침을 주입한다. 안 하셔도 됩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자,
어깨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